과거보다 더 고객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보다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많아지는 게 대세다. 일단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매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매스 마케팅. 자,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 그냥,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광고를 한다. 누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듣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아침에 전철에 올라옵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타겟팅하고 대학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눠줘요? 전단지 나눠줘요. 그죠? 뭐 한자 특강, 뭐 영어 특강 막 나눠줘요.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해? 그거 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거나, 그러니까 여기 받아와서 저기다가 이렇게 낭비하는. 근데 그거 찍어내는데 돈이 그냥 나오나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을 정말 한자에 관심 있는, 만약에 타겟팅을 좁혀주면요, 그러면 아마 반응률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막 카탈로그를 뿌려버리면요, 돈만 많이 들고요, 반응이 별로 없어. 자, 이메일을 보냅시다. 이메일을 탁 보내. 그것도 이제 대량으로 보내려면 또 돈 내야 돼요. 그죠? 소량은 모르겠지만 몇 통 이상은요, 한꺼번에 보내려면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용이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만큼 이메일 주소를 가져다가 대량으로 보냈어. 자, 여러분한테도 와요. 이렇게 막 와. 보고 무슨 생각해? 아, 자꾸 이런 거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스팸 처리하거나 그냥 이렇게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00만 개 보내가지고 반응률 뭐 50개 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아, 이거 거의 반응률이요 0.0001% 이렇게 안 오니까, 이거는 매스 마케팅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별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낼 때 대상을 잘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세그멘팅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률이 적을 수밖에, 효과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니치 마케팅인데, 이거는 틈새 마케팅이에요. 근데 틈새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것도 사실 이게 틈새라는 개념 자체는 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아. 세그멘팅을 잘 해가지고요, 결국은 틈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틈새 마케팅이 한 가지 얘가 나오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불황 속에서도 바쁜 출근길이나 밥만 먹기에는 아까운 점심시간을 이용한 틈새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이 시간에는 김미정 아나운서가 새로운 틈새 시장을 보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하루 일을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고객님들 아침 식사를 위한 국과 반찬을 분류하는 중입니다. 금천구에서만 하루에 배달하는 곳이 500여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을 공략한 것이 인기 비결입니다. 아침은 보약이 (30일) 동안에 먹는 국 중에 한 번도 겹치는 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점심도 먹고 요리도 배울 수 있는 점심시간 요리 강좌도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오시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이라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요리도 배우시고요. 그 자투리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취미 삼아 요리를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요리를 배우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미와 관련된 요리를 배움으로써 나중에 요리와 관련된 일도 할 수 있고, 퇴근 후 심야 시간 틈새를 공략한 웨딩 전문점도 있는데요.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근호 씨는 바쁜 결혼 준비로 회사에 눈치가 보였는데 심야 웨딩 촬영으로 한 가지 고민을 덜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또 안 좋아서 이렇게 일 끝나고 야간에 심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비슷비슷한 결혼 사진과 달리 야경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야간 촬영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 주간 촬영과 다르게 그 색다른 조명, 즉 자동차 그 라이트 그 광원을 이용해서 이 주변에 그 야경과 접목시키면서 그 색다른 효과를 내고 있고. 시간은 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현대인들의 틈새 시간을 노린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입니다. 시간이지만 아침 틈새, 점심 틈새, 저녁 틈새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런 제품을 또 제공을 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에 대한 지식, 아침에 밥 못 먹고 가는 사람이 많구나, 욕구, 그런 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도 그 니치 마케팅 하잖아요. 언제? 중간고사 때 막 야식 판매하고 막 그런 거. 그거 있잖아요. 일단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는. 사실 마케팅에서 이 틈새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틈새.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블루오션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둘 다, 필요는 있는데, 안 해본 거, 그런 걸 하죠. 근데 블루오션은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건 기업의 큰 전략면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미 있는 시장에서 아직도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겨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DB 마케팅이 있는데, DB는 뭐를 이용한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가능한 한 이렇게 뭐 메모리 사용을 적게 하는 게 대세였는데, 메모리가 많아지니까 이 정보 저 정보 다 저장하게 됐어요. 지금은 기업의 정보, 고객의 정보, 별의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거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진짜 막 몇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런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울 정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그멘팅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고객의 구매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예를 들면 뭐 가격대로 해가지고 주로 구매 가격이 몇만 원 이상인 사람, 뭐 해가지고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심. 또 주로 사는 게 어느 부분에 많이 사는가, 이런 거를 타겟팅을 할 수 있죠. 세그멘트.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카드사 보니까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지난 달 동안에 카드 내역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레저용으로는 얼마, 문화상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카드사하고 은행사, 보험 이런 데가 고객 정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세그멘팅도 하고 고객 패턴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대형 냉장고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할까 타겟을 잡았는데 그 타겟을 뭘로 잡았냐면요, 에어컨 있는 집. 그래서 그 정보를 얻었어.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집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대상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보냈더니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을 정도면 이런 대형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더니 반응하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CRM 하잖아요. CRM이라는 부분을 다루잖아요. CRM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발전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CRM에서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고민은 그거예요. 데이터는 많은데 쓸모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 아주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볼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입할 때도 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 딱 들어가면 이름 쓰고
그냥 몇 가지 신원조회만 딱 하고 밑에 이제 옵션으로 있잖아요. 뭐 결혼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몇 가지 있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쓸모있는 데이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이 있는데, 자, 관계 마케팅이 있고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거래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자,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의 목표가 이건 거래가 목표야. 즉 한 번에 뭐를 거래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전략이에요. 근데 관계 마케팅이라는 건 뭘까요? 한 번에 구매가 아니라, 네, 이거는 단골을 만드는 거예요. 단골. 단골 만들기예요. 단골 고객. 관계 마케팅은 단골을 만드는 거예요. 즉,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관계 마케팅이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업이나 이런 경우죠. 보험사분들은 진짜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같이 따라가면서 보험 상품을 소개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아주머니가, 이제 보험 아주머니가 와서 잘 이제 친하게 지내시다가, 어이, 요즘에는 아토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 나온 보험이 있는데, 아토피 대비용. 조금 지나요, 그죠? 공부 좀 하죠, 그죠? 그러면, 애가 좀 똑똑하게 많이 컸네요. 교육보험 딱 해가지고. 하나 해주시고. 40대 넘어가니까 요즘에 성인병, 야, 그거 보셨어요? 막 하면서, 새로 나온 성인병들. 자, 이런 식으로 보험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지나가면, 요즘에 연금, 걱정인데, 연금보험, 그죠? 백세 보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라이프스타일 쭉 가면서 뭐야?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보험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는 요즘에 이제 관계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거래를 끝내지 않고 CRM도 보면 말 그대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잖아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이제 관계 마케팅, 저 밑에 보면 교차 판매라고 있는데 이제 크로스 셀링이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 데이터베이스랑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보니까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하고요. 같이 구입하는 고객이 많은 편이야. 그러면 A하고 B는 관계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딱 검색해 보니까 A만 산 사람이 있어. B는 안 사고. 그 사람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뭐 해? B를 딱 권해주는 거예요. 카탈로그 B를 딱 보내줘. 그러면 일반 사람한테 B 보내는 것보다 반응률이 훨씬 더 있어요. 반대로 B만 산 사람 리스트를 쭉 해. 그 다음에 뭐를 광고해? A 사라고 하면요. 이게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셀링. 이거 산 사람에게는 저거를, 저거 산 사람에게는 이거를. 사람들은 또 그 다른 구매 그런 이력을 이렇게 참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많이 삽니다. 그러면 또 사기도 하고. 크로스 셀링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유지 프로그램, CRM 안에 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고객의 충성도라고 하는 거는 보면 어느 정도 만족하면요. 그냥 충성도가 탁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만족도라고 하면요. 이쪽이 만족도고 이쪽이 충성도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족한 고객은요, 그 뒤에 기업이 좀 실수해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인상이 딱 안 좋으면, 뭐 좀 잘하면, 어쩌다 잘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족한 고객은요, 이게 결국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행동 예측은 보면 이탈 관리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사람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막 죽고 싶다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요, 고객이 있는데 이게 이탈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몇 번씩 오시던 고객이 한동안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이제 발송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뭐 불만족하셨는지 보내고 뭐 새로운 이벤트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 관리를 기업들이 합니다. 백화점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이탈 관리를 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1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관계 마케팅하고도 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탈 관리와도 관계가 되는데 한번 처음에 딱 구매를 해가지고요. 재구매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내가 구매를 했다. 100명이 구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제 그 다음부터 끝나는 고객들이 있어요. 몇 % 되는지 아세요?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제 100명이 사면요. 20, 30명이 재구매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탈 관리 차원에 이야기하면요. 6개월 동안에 고객이 안 와. 그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개월이나 5개월간 지켜보다가 고객이 이탈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겠죠. 반응하면 또 재구매가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탈 관리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CRM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쳐야겠네요. 자, CRM 뭐의 약자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죠? 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아니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예요, 그죠? 이제 경영입니다.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건요, 경영 철학입니다. 여기 밑에도 나왔지만 CRM은 고객 지향적인 경영 철학이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통합, 맨 밑에 보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통합을 해야겠다. 누구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건 CRM입니다. 그래서 자, CRM은 관계 마케팅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일종의 관계 마케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원투원 마케팅, 거의 개인화 서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화를 보면요, 고객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보면 오른쪽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고, 자,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이에요, 그죠? 평생 고객. 그래서 과거에는 자, 시장 점유율이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은 간단합니다. 100만 대의 텔레비전이 올해 국내 수요가 있는데 거기서 50만 대가 우리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점유율 50%예요. 근데 고객 점유율은 뭐겠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그죠? 한 개인이 다양한 제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LG, 대우 막 섞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다 우리 제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우리도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저희도 이제 웅진 거 뭐 이렇게 쓰는데 하나씩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대, 그다음에 연수기, 요즘에는 뭐 나와? 공기청정기. 계속 하나씩 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거야. 여기 보니까 고객 점유율이에요, 그죠? 와이프는 또 우리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분도 와서 뭐 한 달만 써보시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요. 이거 계약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자,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고객 점유율로,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고객의 충성도죠. 이걸 높여가는 거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 우리 고객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10인 1색, 즉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 와서 옷을 부탁할 때, 옷을 사갈 때 주문을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500, 뭐
종류가 50종류에다가 뭐 한 종류에 뭐 100개씩, 아니 1000개씩 뭐 찍어간다. 한 종류가 1000개다. 종류 20종류로 합시다. 종류 20종류에다가 한 장당 100개 정도 수량으로 이렇게 찍어갔는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예를 들면 뭐 100개에다가 종류 하나에는 50장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지고, 자, 그래서 과거에는 품종은 어떻고 소품종이고 생산은 대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소비자들의 요구는 뭐예요? 소품종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품종이에요. 소량 생산이에요. 자, 소량 생산을 해버리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좀 대량으로 하면은 뭐 재료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요,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생산성도 올라가는데, 소량으로 하면 이거 세팅했다가 제품종이 또 바뀌었어. 또 세팅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1인 10색이야. 정말 다양하게 다양화를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 시장을 적응하는 단계에서 이제 창조해야 될 단계, 너무 포화 상태야. 남과는 다른 거, 이런 걸 계속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투원 마케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쭉 변화되어 왔고요. 밑에 보니까 CRM은 고객 생애에 걸쳐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킨다. 그건 이제 관계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개별 고객의 생애에 걸쳐 관계를 유지하고 늘려나간다. 이거는 라이프타임 밸류 이야기예요. 자, 한 고객이 이탈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객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늘려나가면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굉장히 그것도 큰 거죠. 거의 2배라 이거예요. 2배. 그래서 소비자 5%만 이탈을 방지해도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밸류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 가치입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관계 마케팅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아까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2080이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예, 20개의 치약을,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이게 광고의 효과예요. 그죠? 벌써 인식이 그렇게 잡혔죠. 2080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치약, 2080이구나. 근데 원래 2080은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거 마케팅에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고객의 몇 퍼센트? 고객의 20%는, 고객의 20%. 자, 80%는 뭐의 80%? 우리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거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6% 고객이 거의 60%를 차지해가지고요, 매장의 레이아웃을 바꿔버렸어요. 그 고객을 위해서, 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자, 20% 고객, 이 핵심 고객이죠, 그죠? 어떤 회사가 뭔가 이렇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결과 올라갔어요. 그런데 매출이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만족도는 올라갔는데, 소비자 올 때마다 만족 조사했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매출은 떨어졌어. 이유가 뭘까요? 자, 모든 고객은 만족했으나 누가 불만족했어요? 20%가 불만족이에요. 내가 우리 이 회사에 컨트리뷰션 한 게, 기여한 게 얼만데 왜 서비스가 똑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20% 고객 때문에 이게 매출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거 고객 20%인데 이거 유지하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는요, 보험회사인데 고객 20%면요 매출의 96%를 차지해. 그러니까 그 고객만 유지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객 획득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객을 획득하는 거예요. 요즘에 관심은 뭘로 바뀌었어요? 고객을 유지하는 쪽으로 또는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CRM 같은 경우에 관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 고객을 유지하는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고객을 획득하는 거랑 고객을 유지하는 게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획득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처음에 살 때가 더 비싸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살 때가 많이 들잖아요. 자, 고객을 획득하는 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5배가 들어요. 5배. 그러니까 5분의 1의 노력으로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 신경 안 쓰겠어요, 그죠? 신경을 쓰지. 심지어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요 이런 법칙도 있어요. 20, 80, 30. 이게 뭐냐면 20% 고객은 매출을 80% 내는 고객이잖아요. 30% 고객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별로 성과를 안 내주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거의 성과가 안 나오는. 자, 이런 고객은 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디마케팅 한다. 디마케팅.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해? 셀프 서비스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한테 또 이게 또 잘 맞아요. 디마케팅. 신한은행 가면요. 우리 동문회가 신한은행 가면 딱 들어가면 여기 보면 출입구 딱 들어가면 여기 이만큼 있어요. 문석. VIP석 딱 써있죠. 다 뭐 하는데요? 대출 받고 있잖아요. 카드 관련된 거 이만큼 있어요. 거기가 그 고객이 뭐야? 이런 고객들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뭐 기계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이거 공과금 내는 거예요. 알아요? 공과금 내는 거. 지금 안 맞겠죠? 레이아웃. 자, 공과금 내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제 은행 업무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과금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금 내는 거. 그래가지고 셀프 서비스예요. 가서 내가 통장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 제일 불편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딱 갔는데 뭘 사람이 많어. 그러면 기다리기 지루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이유가 보면 진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 충분히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데. 자, 돈 찾으면 여러분 여기 가서 통장 가져가 돈 찾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어디 가? ATM기 가잖아요, 그죠? ATM기 가잖아. 이런 데 가거나 아니 한마당 간단 말이에요. 공대 1층에도 있더만.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돈 찾을 때 거의 돈 안 내죠, 수수료. 여기 가서 여기 이체를 한다. 자동 이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카드 가져가면 이체하면 비용이 적게 나와요. 여기 가서 이거 송금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를 사용하시거나 만약에 여기를 사용하시려면 수수료가 좀 비싼데요.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싶다는 거죠. 나머지는 공과금 내는 거에 돈 안 되는 거거든요. 디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려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뒷받침돼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고객 관리를요, 이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와야 될 텐데. 스마트폰이나 탭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마케팅이나 창업 등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강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고객을 만나는 보험 영업사원 권진혁 씨. 무거운 노트북과 서류 대신 태블릿 PC 하나로 일을 척척 해결합니다. 새 고객을 확보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고객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날 고객분들이 지도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고객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고객들까지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한 영업은 태블릿 PC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도 반가운 지도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하는 창업 장소의 성별, 연령별 유동 인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도에 나타나는 고객에게 맞춤형 할인 쿠폰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마케팅 또는 최적의 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영업과 마케팅 현장에서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 업계에서는 1, 2년 안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통합돼 그 용도가 더욱 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호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요. 아니면 뭐 태블릿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여튼 그 탭인데 뭐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다양하게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이런 CRM을요, 어디서 활용하느냐.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 잠재 고객. 발굴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객이 우수 고객이 될지 아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대출을 하면 이 사람이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금리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떼어먹을 가능성이 많으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높게 책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떼어먹을 가능성이 좀 그래도 괜찮다. 신용이 될 만하면 포인트를 낮출 수도 있어요. 고객 신용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안 좋은지 대출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업. 좋습니다. 직업. 또 몇 가지 물어보죠. 자기 집인지, 전세를 살고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직장은 뭔지 몇 가지 막 하겠죠. 그죠? 왜 그런 걸 조사할까요? 기존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정보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보면 우수 고객,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좋은 고객,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 있잖아요. 그죠? 그럼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 해가다 보면 이러한 루트를 따라온 사람은 우수 고객.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용이 좋았던 고객. 이런 고객은 굉장히 불량한 고객. 대부분이 80%가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떼어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가능한 잘 말해가지고 대출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해줘도 조금 해주거나 양을. 그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요.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성도를 제고하는 데. 자, 일종의 관계 마케팅이니까요. 이제 관계 마케팅 차원에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제가 일일이요, 뭐, 동부, 뭐, LIG, 뭐, 삼성 다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게 나한테 적합할까? 찾는다면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죠? 요즘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누가 있으면, 전문 상담가가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요,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뭐 이런 조건에서 여기는 얼마고 여기가 제일 저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은 나는 탐색하는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필요한 거를
바로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고객의 충성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고객이 어떤 필요를 느끼는데 거기에 맞게 채워주면 그만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CR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고객도 만족하고 충성도는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CRM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자, 운영 CRM이 있고요. 오퍼레이셔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CRM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협업 CRM.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바탕에 깔리는 건 뭐냐면요. 정보기술이 딱 뒷받침을 해줍니다. 정보기술. 자, 운영 CRM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이 이마트나 가면 바코드로요, 딱 찍어요. 그걸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고 불러요. 자, 그 데이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클릭하면 뭐가 남아요? 클릭 스트림이 쭉 남아요, 그죠? 뭐 웹로그라는 게 일단 남아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거. 못 써. 그걸 뭐 해줘야 돼? 필요한 정보를요, 따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요, 하나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고객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어디다 흘려요? 일단 매장에다 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도 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AS 클레임 걸 때 이렇게 걸 수 있고요. 뭐 콜센터에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정보를 흘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합이 안 되면요.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면 이 고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고장났어요. 그 세탁기 고장났어요. 고장난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고쳤는데 또 고장났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고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바꿔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보상을 얼마나 해줄 거냐 말 거냐 막 이거 산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A센터에서 뭐라고? 지난번에 고친 거 만족하셨나요?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AS 보내준 사람하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그죠?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된다는 거지. 운영 CRM은요 그거예요.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통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자동으로 모을 거냐, 일일이 어떻게 엑셀로 다 작업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거 데이터 수집 과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럼 데이터 마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석 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그멘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고객, 아니면 고객을 평가할 수 있어요. RFM을 해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R은 뭐고? recency. 최근에 이 고객이 우리와 거래가 있었느냐. F는 frequency. 얼마나 자주 거래하시는 분이냐. M은 뭐? money.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recency. 자, 머니도 중요하지만요, 최근에 반응한 고객이 또 고객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고객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사용량에 따라서 우수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협업 CRM은 이제 채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터넷으로, 이분은 뭐 직접 카탈로그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영업 시도도 해보고. 나오는 데이터가 다시 모여져 가지고 또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RM이 전체적으로 고객의 데이터 정보 위주로 해가지고 고객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CRM이다. 네, 요약을 해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